여론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가시죠. 여론 안녕하십니까. 7월 첫째 주 여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차기 대선 여론조사 결과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TBS 의뢰로 KSY가 여론조사한 내용을 오전에 방송을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좌측이 지난주 그리고 우측이 이번 주인데 윤석열 전 총장은 한 1.6%포인트 약간입니다만 내려갔고 이재명 지사의 하락폭이 조금 더 크네요. 대략 한 3.4%포인트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대략 6%포인트가량 올라갔네요. 그리고 유승민 소폭 오르고 추미애도 소폭 오르고 홍준표도 소폭입니다만 올랐습니다. 최재형 원장은 약간 빠졌고 안철수 좀 빠지고 정세균 빠졌습니다. 이 지난주에 민주당의 이제 경선, TV 토론, 또 여론조사, 결국 이제 컷오프가 6명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바지 논란 때문인 것 같네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여야 후보군 중에서 가장 많이 빠졌고 그 바지 논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정세균 후보, 이광재 후보랑 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지 논란에 질문자 또 응답자 모두 빠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지사 다음으로 범여권 2위를 달리고 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게 아마 국민 면접관 200명 그리고 전문 면접관 3명 거기서 평가에서 이낙연 후보가 1위를 기록을 했죠. 그 부분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국민 면접관 평가 이제 1위 결과는 과거 손학규 전 대표가 전문가, 그러니까 교수, 기자들 여론에서 1위를 달리면서 전체 여론조사에서도 좀 중위권으로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랑 일맥상통한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엑스파일에 이어서 장모 구속, 그다음에 부인의 논문 관련된 문제가 집중 조명이 됐는데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여하튼 상상하기 어려운 한 주간이었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금 범야권, 범여권 한번 나눠서 볼까요? 범진보만 따로 이제 질문했더니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랑 대략 한 9%포인트 격차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추미애, 박용진, 그리고 심상정, 정세균, 김두관, 최문순, 양승조. 아시다시피 최문순, 양승조 두 후보는 컷오프가 됐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합이 한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2%가 어디로 갈지,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이제 좀 상승을 한다고 치면은 이분들의 지지율이 이쪽으로 얹어질지 아니면 추미애, 박용진, 정세균 이분들한테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선 연기론이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죠. 4단계 오늘 지금 녹화하는 이제 월요일 기준에서 4단계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국민 이제 참여 경선 또 순회 경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지난번보다는 경선 연기론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추미애, 박용진 후보 등도
경선 연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는 당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이번 4차 이 대유행 그리고 4단계 이제 시행 이후에 확진자 수 규모 추이에 따라서 아마 경선 연기론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결정될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는 뭐 델타 다음에 또 감마 변이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계속 변이가 나올 텐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연기를 하면 이게 전당대회 치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결국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이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격차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면 아무튼 2위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의 입장이 가장 좀 유리한 국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범보수권은 윤석열 29.1%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워낙 집중 조명받고 공격을 받으니까 그동안에 2위 후보로서 조금 더 이른바 낙수 효과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유승민 후보는 이준석 당대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안철수, 최재형, 원희룡.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제 부친상 당하고 이제 사무제까지 치렀다고 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과 아직 격차는 큽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많이 빠지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후보는 최재형 전 원장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죠. 앞으로 정치적 행보가 어떻게 될지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할지 이런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입당의 시기는 아무튼 급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7월 하순 8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오세훈, 황교안, 하태경, 윤희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슈조사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평가 YTN으로 리얼미터가 지난 금요일 날 한 건데 매우 잘한 일 45.3, 어느 정도 잘한 일 26.5, 합쳐서 71.9%가 긍정평가했습니다. 비정평가는 25.7%로 3배 가까이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 지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87.6%로 90%에 육박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반면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60.1%로 긍정평가가 가장 낮았고 부정평가는 39.9%로 40%에 육박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역시 정부 이런 방역 방침 결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 같고요. 연령대별로도 20, 30, 40, 50대 모두 70%를 상회한 긍정평가. 근데 60대, 70대 이상은 70% 살짝 못 미쳤고 잘못한 일도 20% 후반으로 30%에 가까웠습니다. 남성, 여성으로 봤을 때 남성이 또 부정평가 살짝 높았습니다. 정치에 관여도가 높은 남성 또 70대 그리고 보수 색채를 갖고 있는 대구 경북 부정평가가 높았고 이 이념 성향별로도 역시 보수 성향이 42.2%가 잘못한 일 가장 높았습니다. 중도 진보는 60% 또 90% 넘게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91.4%가 긍정평가, 국민의힘은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긍정 부정이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TN 리얼미터, 한국갤럽, 또 KSY, TBS 조사 결과인데요. 맥락은 월화수목금 조사한 YTN 리얼미터 조사 결과와 TBS KSY 조사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는 거의 4개월 만에, 그러니까 3월 초에 40%를 살짝 넘은 적이 있었는데 LH 사태 이후에 계속 30%대를 기록하다가 18주 만에 40% 선을 회복했습니다. 41.1%. 그 다음에 일간 변화를 보면은 월화수목금 중에 이제 수목금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수요일 날은 문재인 대통령과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국 바이오 생산 능력 세계 2위,
코로나 종식 앞당길 것 뭐 이런 발언이 있었고 또 목요일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K-배터리 발전 전략 행사 참석 2030년까지 배터리 1등 국가 목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월요일 날 했고 또 화요일 날 정세균 이광재 단일화 뭐 이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금요일 날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4단계 격상 소식 때문에 소폭 이제 하락했는데 아무튼 수목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한국갤럽 조사는 이제 화수목 이제 화요일 수요일 뭐 이런 조사 이게 비중이 높다 보니까 횡보했죠. 38에 38로 횡보했습니다. 부정평가는 소폭 이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만 KSY 조사는 이제 금토 조사했는데 역시 리얼미터와 마찬가지로 43.1에서 45.8, 2.7%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또 한 2%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도입니다. 리얼미터, 한국갤럽, 그다음에 KSY 한번 비교를 해보죠. 리얼미터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 지지율이 모처럼 30%대로 회복하면서 32.9%를 기록했습니다. 3.3%포인트 하락 상승한 거고요. 국민의힘은 37.1%로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일간 변화는 역시 민주당이 푸른색인데요. 월화 수목 쭉 올라가다가 금요일 날 36.7까지 찍었고 아마 전당대회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효과가 점차 줄어들고 또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당을 안 하고 버스에 뭐 한 7월이나 8월쯤 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가 이제 점점 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문자 메시지를 여러분들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전당대회를 지금 대선 이제 경선을 준비하다 보니까 국민 경선인단 참여해달라는 동료도 받고 또 여론조사 컷오프 조사에 많이 참여해달라는 문자를 받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고요. 갤럽은 조금은 다른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횡보,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는 아무튼 한국갤럽이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네요. 반면에 KSY는 리얼미터랑 비슷하게 민주당이 상승 36.3, 국민의힘 소폭 하락 32.8 이런 식으로 갤럽과는 좀 다른 양상, 리얼미터랑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대선 여론조사, 그 다음에 현안 조사,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까지 살펴봤습니다. 7월 첫째 주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어떤 질문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정부하고 통일부 없애자고 하는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어쩐지. 저는 그 KSY가 오늘 발표한 현안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찬반 5대4 정도로 찬성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조금 높았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여가부 폐지가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왜냐하면 리얼미터가 이제 매달 18개 정부 부처 평가를 조사하는데 여가부가 늘 꼴찌예요, 사실. 조금 최근 들어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이런 방역 당국이 순위가 좀 높고요. 나머지 국토부 부동산 문제가 좀 문제니까 국토부라든지 여가부가 좀 낮은데 여가부가 사실 더 하위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 5대4 정도로 여가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0% 정도가 되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 오히려 살짝 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랑은 비슷한 정도, 40%.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컨벤션 효과, 이준석 효과가 지금 점점 약간 꺼지고 있다. 이준석 허니문 기간이 이제 점점 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느냐. 여가부 폐지가 단순히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성들도
반대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혹은 민주당 층에서도 여가부 폐지는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성 의원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론사는 되지 않았지만 통일부까지 없애자. 통일부나 뭐 여가부나 뭐 특임 부처인데 뭐 지금 세금만 축내지 뭐 효과가 별로 없지 않냐. 그래서 통일부까지 없애자는 얘기를 지금 이준석 대표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당 지지율에 오히려 민주당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힘에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통일부는 여론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더 팽팽하게 나올 겁니다. 뭐 45대 45 혹은 폐지 반대가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좀 강한 톤으로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고조되어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 또 보수 야권 대선 후보의 지지율 여기에 조금은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내부 검토, 여의도 연구원 등을 통해서 내부 조사 혹은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의뢰해주시면 충실하게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돈을 받아야 되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좀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오늘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자, 7월 첫째 주 더 여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단계 너무 힘들지만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이시고요. 가급적이면은 모임을 자제하고 집에서 거울 보면서 혼자 맥주, 치맥 혼자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뭐 혹은 줌 영상 통화 어머님한테 또 영상으로 아버님한테 영상으로 자주 전화 드리시고 가급적이면 딱 2주 잘 참아가지고 2주 후에는 사실 좀 백신도 많이 맞고 건강한 그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과 다시 얼굴을 맞이하는 그런 7월 하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더 여론 마치겠습니다. 여론